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9월 20일인데요. 예, 제가 9월 17일 배당 받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지금 9월 2일 날하고 9월 17일 날 배당을 받았고요. 그 다음에 9월에는 제가 좀 주요하게 리밸런싱을 좀 했습니다. 여기서 주요 리밸런싱은 ISA 계좌입니다. 제가 ISA 계좌가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. 그래서 IS 계좌를 갖다가 이제 연금저축으로 전환을 하고 일부는 제 통장으로 다시 이체를 시켰는데 그런 내용들 해서 위주로 오늘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좀 투자 팁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제가 연금 운영하는 거를 설명드리면서 하면은 투자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일단 AI 그 텍스트 파일로 좀 편집을 해놓은 거를 작성해 놓은 거를 AI로 좀 편집했는데 좀 이렇게 보기에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9월 2일 날에 제가 좀 배당을 받았고 이때는 배당 총액이 218만 1168원이었고 9월 17일 날에는 배당 연금으로 ISA 하고 해서 받은 배당이 176만 1291원이 됐습니다. 200만원 뭐 저번 달부터인가 좀 넘겼는데 갑자기 100만원대로 또 떨어졌죠. 요거는 이제 뭐 때문이냐면은 제가 IS 계좌에 한 5천만원 좀 넘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3천만원으로 줄였어요. 예, ISA 계좌. ISA 계좌를 해지하고 연금 3계좌를 만들었습니다. 지금 연금 계좌가 2개 있었는데 이제 연금 3계좌로 해서 여기 또 한 3천만원 이체시키고 ISA 계좌를 올해 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. 예, 이게 만약에 올해 넣으면 또 올해 또 2천만원을 추가로 적립을 할 수가 있죠. 예. 뭐 그래서 ISA 계좌를 또 이렇게 만들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금은 좀 차이가 난 거고요. 9월 리밸런싱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ISA가 이제 비과세 조건이 이제 좀 다 됐어요. 3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데 제가 요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다. 요 이유는 뭐냐면은 3천만 원을 만약에 저기 연금저축 그 ISA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전환을 하면 그 3천만 원에 대한 10%를 소득공제를 해줘요. 근데 이거는 연금저축의 한도 600만 하고 그리고 IRP에 300만 원 하면 900만 원까지가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특별히 추가로 해서 그 ISA를 해지한 해에는 요 10% 300만 원에 대한 걸 추가로 해줍니다. 그래서 이걸 추가로 하게 되면은 올해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는데 연금저축 600만원 올해 소득공제 되잖아요. 그리고 IS 전환금이 300만원 또 소득공제 될 거고 IRP 추가 불입이 또 300만원이 되죠.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900만원만 소득공제가 됐는데 올해는 좀 1200만원으로 돼서 소득공제가 됐습니다. 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소득공제 안 되는 부분까지 최대 뭐 2,400만원까지 낼 수 있으니까 여기 900이니까 뭐 한 1,500 더 낼 수도 있겠죠. 예,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지금 따로 연금하고 저는 저 미국 주식도 좀 운용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딱 소득공제 받는 정도로만 지금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.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된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올해 요 IS 전환금 300이지만 300이 소득공제 되면은 2,700만 원이 남잖아요. 2,700만 원은 내년에 요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 요걸로 또 6318, 한 4년 정도는 계속 이걸로 소득공제 해달라고 저는 키움증권에 이제 연금저축 가입해 있는데 그 전화를 해서 이거 소득공제로 반영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아마도 이거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그 IS에서 3천만 원을 그 전환을 했잖아요. 3천만 원 연금. 근데 이거는 소득공제 올해 300만 원을 만약에 받았으면 나중에 2,700만 원까지는 뭐 인출할 때 연금계좌는 이걸 중간 인출은 안 되겠네요. 중도 해지가 되나요?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거는 만약에 소득공제 받지 않은 부분이었을 때는 이제 세금이 안 묻는 거죠. 예. 근데 그건 좀 약간 복잡한 얘기고 좀 많이
그 연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소득공제 안 받은 부분 갖다가 이렇게 받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면 그거는 세금도 나가지가 않고 그 5.5%인가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. 4%, 3% 나이에 때에 따라서 그것도 안 나가고 의료보험 쪽에서도 요 돈은 산입을 안 한다고 그래요. 비과세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소득세 받은 그 금액을 이제 뺐을 때는 이제 그런 금액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, 처음에는 연금 적출 작게 하다가 이제 은퇴 시기가 가까우면 나중에 이제 뺐어야 하니까, 처음에 이제 뺐을 때는 그런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뭐 지금보다 더 많이 해서 최대 뭐 지금도 여유가 있으면 2,400만 원씩 이렇게 하면 좋겠죠. 근데 그게 안 되면 은퇴가 가까울수록 좀 그 소득공제 받지 않는 금액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제 9월달 투자 전략은 이랬습니다. 예, 8월 28일 날 예, 배당락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배당락일 하루 전에 분할로 매수했고, 예, 요 매수한 거는 이제 배당락일이 지나면 이제 매도를 해도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고 9월 12일 날 또 배당락일 기준으로 이제 분할로 매수하는데, 보통은 그냥 한 번에 매수하기도 합니다.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인데, 그냥 근데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. 분할 매수도 지금 한국 증시가 좋아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오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면 그만큼 수익분을 좀 까먹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투자 전략에서 좀 주의해야 할 거는 그 배당락일 전인가요? 그때 이게 배당금만큼 돈이 빠집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코덱스 요거 제가 배당 9월 12일 날인가 배당락일이어서 9월 17일인가 받았거든요. 이거 보니까 한 주당 161원, 좀 주가는 뭐 좀 만 원 좀 넘는데요. 예, 161원에서 연으로 치면 16.78%인데, 이게 주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보면, 배당날이 지나고 보면 이게 그 161원 막 깎여가지고 이제 올라가니까 좀 자기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 거죠. 예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은 뭐 좀 그런 내용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, 저는 이거 좀 목적을 가지고 커브드콜 상품을 했는데, 뭐 이게 안 좋은 면도 있긴 있어요. 저는 이제 요거 한 2월 달부터 좀 국내 커브드콜 했는데, 그 수익률이 좋아서 뭐 지금은 괜찮았지만, 차라리 그 커브드콜 상품이 아니라 그냥 코덱스 200 그냥 상품에 넣어놨어도 뭐 이 정도 수익은 나왔을 것 같아요. 예, 근데 이제 제가 목표하는 거는 요 배당을 다 받는 거니까 연 17.25하고 연 16.78, 예, 요걸 다 받으면 이제 30%가 넘잖아요. 그래서 연간 목표 수익으로 30% 잡으면 꽤 높죠. 그리고 올해 그리고 장세가 좋아가지고 거의 계좌 손실도 뭐 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뭐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예상 수익률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. 근데 올해 좀 뭐 조정이 와서 한 10% 빠지고 그런다. 그러면 예상 수익률이 34에서 뭐 20%대도 될 수 있는 거고, 뭐 그렇게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빠졌을 때 좀 심리적으로 좀 이건 유리한 건 뭐냐면, 제가 그동안 배당을 받아가지고 계속 적립 투자를 다시 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, 조금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은 이거 아무래도 지수다 보니까 너무 단타로 해서 뭐 20일 기준으로 접근하는 건 좀 그렇고, 한 60일 기준으로 이제 밑으로 떨어졌을 땐 좀 조심해서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좀 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60일선 밑으로 캔들이 꺾이면 이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. 완전한 이제 하락장일 수도 있고, 예. 그러니까 그때 좀 주의해서 좀 그때 비중을 줄이는 거,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, 올해는 한 2, 3% 되면 전 좀 비중을 이렇게 계속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줄였고요, 실제로. 근데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. 비중을 줄이면 뭐 다음날 또 오르거나 또 어느 정도 시가 지나면 그 하락한 것보다 더 올라가지고 좀 신고가 경신하고 했으니까 사실은 올해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더 수익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근데 그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철저히 그 리스크 관리고, 저는 이제 반드시 요 배당금은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배당금이 주기 때문에 좀 갑자기 사고 팔고 해서 차익이 나고 뭐 수익이 좀 깎이고 하는 거 면에서는
그렇게 좀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용은 대체로 뭐 이번에 리밸런싱 한 내용과 배당 9월달에 2번 받아서 이렇게 됐고, 금액이 줄어드는 건 요약하면 그 제가 ISA 계좌를 해지하면서 연금을 한 계좌를 더 늘렸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는 게 지금 4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, 예,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좀 엑셀로 해서 그동안 현황을 좀 이제 보여드리면 좀 이렇습니다. 예. 지금 올해 수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엑셀 열었는데요. 지금 보면 9월 2일 날 해서 이렇게 연금 1계좌가 있었고 2계좌가 있었고 3계좌가 있었는데 ISA 계좌가 있었는데 이건 만기해서 이렇게 연금 계좌를 하나 더 늘리고 ISA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9월 2일 때 이제 배당이 제일 높았죠. 218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9월 17일 배당은 176만 원으로 좀 줄었다는 거, 예, 그런 거고요. 그리고 이 연금 1계좌는 제가 계속 그 600만 원, 처음에는 국민은행에 있는 저 펀드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그 이후로 계속 그 연금을 넣었어요. 소득 공제되는 게 600이니까. 그렇게 해가지고 뭐 원금이 이렇게 한 4,300까지 불었는데,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적금식이니까 수익률이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게 더 많이 나왔네요. 약간 리밸런싱을 조금씩 차이를 두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돼서 올해 수익은 요게 더 많이 나왔는데, 아마 올 초에 적립으로 다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좀 사실은 기준이 되는 계좌는 요겁니다. 요거 연금 이 계좌인데,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계좌인데, 이게 지금 보니까 2022년 초에 시작했으니까 아직 3년이 안 됐어요. 근데 이때 원금이 한 3,030만 원이었고, 여기는 그 적립을 하지 않았어요. 거의 예금식으로, 예치식으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 쭉 가져왔습니다. 이 통장에 있는 금액은 없이. 그래서 원금이 약 3,030만 원 시작했는데, 제가 내용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요 3,030만 원이 어떻게 된 거냐면, 한 7년 좀 넘은 현대해상 거, 그때 한 2,900만 원, 8,900만 원 정도가 원금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수익이 뭐 한 1, 200만 원 이렇게 났더라고요. 거의 뭐 은행 이자도 안 나오는 그런 수익이어서, 제가 이제 주식을 좀 그때는 좀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, 야, 이건 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냐. 사업비로 떼고 뭐로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보험회사에다가 맡기는 거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를 획기적으로 2022년 초에 옮겼어요. 이때는 나스닥 커브드콜이었는데, 나스닥 커브드콜 때는 거의 사고 팔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뒀어요. 좀 위험하면 좀 어느 정도 물량 줄이기도 하고 했는데,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냥 두는 게 낫었을 것 같아요. 결국에는.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냥 아예 모르면 그냥 두는 게 나은데,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이렇게 막 하고자 해가지고 했는데, 결국에는 뭐 수익이 이렇게 이게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차라리 뭐 그냥 거기서 거기든가 손해가 좀 더 났든가 수익이 줄어들었던가 그런 거고요. 그래서 원금 3,03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2022년 초에 시작했어요. 한 2월달, 3월달인가 그때 시작했는데, 이제 3년인데 3년하고 아직 올해가 다 안 지났으니까 뭐 한 30개월 좀 넘게 됐잖아요. 예. 근데 원금 3,030만 원이었던 게 지금 5,391만 5,991원이 됐네요. 이때 9월 제가 현재 잔고로 해보니까 이거는 배당 받았던 거를 계속 이 주식을 또 샀습니다. 배당금 갖고 사고 이번 달도 그렇고 계속 저는 사면 그 돈을 다 투자했거든요. 배당금을 그렇게 적립으로 했을 때 올해 수익이 23.21%네요. 1월부터 올해 지금 9월까지죠. 그러니까 배당금하고 합산한 금액이겠죠. 실현손익하고 실현손익은 마이너스도 좀 났습니다. 어떤 거는 하고 보니까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올해는 실현손익이 마이너스 26만 원 났네요. 저번 달에 좀 더 많았어요. 근데 좀 이번 달에 준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되는 거고. 그래서 원금 3,030만 원이 이제 5,300만 원 됐으니까, 요거를 제가 그동안 3년 좀 안 된 수익금으로 보니까 계산을 해봤죠. 원금에서 이제 수익금 난 거로 해서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수익이 났냐, 그렇게 이제 엑셀 서식으로 해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. 이렇게 넣어가지고 원금에서 수익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들었는가 했더니 77%가 나오더라고요. 계산하니까.
이게 뭐 3년으로 하면은 뭐 거의 한 30%씩 뭐 하더라도, 근데 이게 적립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첫 해에 30%가 났으면 다음에는 원금이 30%가 불은 거에 대한 130%에 대한 또 30%가 되고 그런 거니까 아마 30%까지는 나지는 않았을 거고, 이제 3년으로 기준을 했으니까 뭐 20 몇 프로를 이제 적립식으로 하니까 이만큼 커졌겠죠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계좌가 77%인 거고, 나머지는 좀 환산하기가 어려운 게 계속 적립식으로 넣었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연간은 환산할 수 있는데 총 환산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연금 3은 이제 9월에 시작했는데, 이거 갑자기 그 9월에 또 신고가 가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배당 받고 1.5% 받고 또 이제 플러스 되고 해서 이렇게 2.98%가 나오더라고요. 9월에 적립 시작했는데. 예, 그래서 또 좀 괜찮았고요. 그 다음에 ISA 통장은 예, 마찬가지로 예, 열었습니다. 한 47만 원 넣는데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좀 풀려 나가야죠. 매년 또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풀려 나가면 이상 되면 또 비과세 해지하고 또 하고. 참고로 이게 IS 통장은 좀 공격적으로 제가 했더니 별로 수익이 그렇게 10% 미만으로 더 좋지도 않았고, 좀 금액도 좀 들쑥날쑥 했었어요. 예, 그래서 IS에는 뭐 그렇다는 거고, 어떤 분들은 그 뭐하러 그 코스피 커버드 콜 상품을 갖다가 여기다 넣냐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투자하는 상품이 두 가지인데요. 같은 상품인데 배당락일만 좀 다른 거죠. 예,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. 예, 제가 8월 28일 날 배당락일 했던 게 이게 위클리 커버트 걸, 이것도 코덱스 200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. 근데 이게 서로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. 예,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고, 뭐 어떻게 이게 조금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뭐 그렇고 한데, 좀 코덱스 쪽이 저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, 안정적으로 수익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마 배당이 좀 적어서 그런가. 예, 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거를 왜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데 하냐, 일반 계좌에다가 해도 되는데, 근데 저는 좀 국내 주식은 공격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익도 좋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삼성도 했었는데 조금 수익 나고 팔고,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변동성도 심하고. 올해는 좀 그나마 이런 지수에다 투자한 거는 좀 수익이 꽤 괜찮은 거죠. 뭐 거의 30% 올랐다 보니까. 예, 근데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. 이건 뭐냐면은 제가 가장 큰 돈, 그 연금저축이 지금 비중이 꽤 크거든요. 지금 막 1억이 넘었으니까. 그래서 금액을 연금에다 이렇게 투자하면 제가 뭐 이건 뭐 사고 팔고 막 안 하고,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어차피 길게 가져가는 거고, 그리고 여기다 넣는 건 또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,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서는 별로 혜택 없어요. 어차피 다른 계좌에서도 이 일반 계좌도 배당금에서 이게 세금이 전혀 안 나오진 않은데 거의 극히 일부만 나오거든요. 이 배당 옵션 말고 요 자체 가격 상승분에 대한 배당 나오는 거는 조금씩 나는데 그냥 거의 뭐 적어요. 보통 우리 배당이 15%라 하면은 일반 그 주식이 15% 정도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뭐 거의 한 1%나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. 아무리 많이 나와도. 그래서 이게 그 세금이 안 나오는 장점이어서 일반 계좌에서도 하는 게 좋긴 한데, 제가 일반 계좌에서는 일반 자금을 동원해서 해야 하잖아요. 근데 이 연금이라는 거는 어차피 제가 그동안 소득공제 받는 것도 있고 계속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고, 이런 강제성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훨씬 어떻게 보면 수익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전체로 봤을 때. 예. 저는 지금 해외 주식은 테슬라만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작년, 재작년은 한 40%, 50%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. 원금 대비. 그것도 뭐 한 5천에서 1억 정도 투자해서 그 정도 수익을 냈고요. 올해는 마이너스다가 얼마 전에 그 턴 해가지고 수익으로 전환됐는데, 지금은 이제 한 10% 정도 예, 테슬라 투자가 돼서 올해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올해는 그렇게 큰 욕심을 못 부렸거든요. 작년에 55%인가 수익이 나가지고 또 새로 시작한 테슬라 투자였기 때문에 올해도 전고점이 아니라 분할로 들어갔는데도 올해 굉장히 테슬라가 많이 빠져서 그랬거든요. 근데 하여튼 뭐 연금에서도 좀 투자가 잘 되고, 실제 이제 미국 주식 투자에서도 투자 잘 되고,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예, 그래서 뭐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목표로 하는 거고, 예, 근데 이게
꼭 맞는 건 아닌 것 같고, 어쩌면 그냥 코덱스 200에다 그냥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냥 저는 심리적인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, 그리고 뭐 수익도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고요. 매달 이렇게 배당 나오는 거에 대한 그런 훈련, 그런 이런 커버드 콜을 갖다가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, 지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, 그 저희가 이평선 보통 50일이나 60일 보거든요. 50일에 가까이 가면 이게 뭐 대충 하락 추세인지 뭐 이거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추세를 뚫고 내려갔는데 뭐 거의 뭐 다시 골드 크로스로 전환을 못하고 계속 그 이격도가 넓어진다 캔들하고, 그 아니면은 상승을 시도했는데 뭐 60일 이평에 맞고 떨어졌다 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시파 하락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니까, 조정이 아니라 이제 그럴 때는 반드시 좀 들어가 줘야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연간 크게 하락하면은 뭐 10% 가까이도 하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뭐 위기가 오면 뭐 20% 이상도 하락하지만 보통은 뭐 한 6%, 8%이 정도인데, 그러면 연간 수익에서 꽤 까먹겠죠. 물론 돈 있는 사람은 그때 그냥 둔 상태에서 비중 조절된 사람 하면 되지만,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간 사람은 좀 그럴 때는 좀 금액을 좀 줄여주고, 뭐 한 달 정도? 한 달 정도 관망해서 이게 어떤 추세인지 좀 관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번 달 이렇게 9월 2일, 9월 17일 이렇게 배당을 받았는데, 총 금액이 좀 줄었다는 거는 예, 그런 면을 좀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연금에 하고 IS에 투자하는 자산이 좀 줄고 그 돈을 좀 빼서 제가 마이너스 좀 투자하고, 마이너스 통장 좀 그 마이너스 좀 갚고, 예, 그리고 좀 또 일부는 미국 주식 좀 더 비중 늘려서 지금 테슬라 좀 쪽에 좀 더 집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. 예, 그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. 예, 여러분 좀 정보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, 9월 8월쯤인가요? 그때 막 자꾸 좀 리스크 관리한다고 좀 흥이 안 나더라고요. 자꾸 조금 저도 손실이 그때 늘고 있었거든요. 근데 9월에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또 좀 기분도 좀 업되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결산 9월달 해봤는데요. 예, 뭐 좀 혹시 뭐 많은 분들이 안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한테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. 제가 뭐 저도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원래는 적금만 했었거든요. 이제 월급장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 새마을금고만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쪽에만 계속 적금식으로 해가지고 대출금 갚고 해가지고 집도 사고 지금 아직 좀 남아있고 뭐 그런 상태고, 제 나이는 지금 53세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노후 쪽에도 이제 좀 비중을 둬서 준비를 해나가는데, 제 생각에는 사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시작을 일찍 하는 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어떻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이런데, 아무래도 좀 앞으로 좀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마치고요. 또 기회가 되면 요새 좀 제가 뭐 투자하는 이런 패턴이나 좀 이런 것들을 바뀌고 자꾸 뭐 이렇게 변경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또 이제 수집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하고 있는데, 그런 내용도 조금씩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